시간이 너무 걸려서 시작할게요. 일단 네, 같이 할게요. 네. 다음에 또 평가를 볼 거니까 이거 하나씩 읽었구나. 자, 보시면 내신 심화 수업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내신 시험 문제 보면 풀만 하는데 까지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내가 모르는데 나왔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맞추지 못하면 원하는 등급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심화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하는 거냐면 큰 그림을 먼저 완성해서 영어의 기본 파운데이션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 범위가 요만큼인데 실제로 출제할 때 선생님이 요만큼 내에서 알뜰하게 출제할 수도 있지만 간혹 튀는 출제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튀는 출제를 잡을 수 있는 건 정말 실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을 안정적으로 따고 있는 애들은 실제로 공인인증시험을 보거나 영어를 진단을 해보면 실력 자체가 월등하게 뛰어난 걸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30개 SAT 단원의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강을 할 때 20개 이상을 맞추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뛰어난 애들이. 그런 애들은 안정적으로 1, 2등급을 따가요. 근데 반면에 보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보는 경우에 보면 평균 반대하거든요. 반대하는 애하고 70% 이상 맞추는 애하고 싸움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유치부하고 고등학생하고 싸우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잘하는 가장 좋은 말 고2 이제 고3 특히 고2들 지금 특강하거나 얘기 들어보면 이게 특목고 내신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경우가 70%가 넘어요. 사실. 1, 2, 3등급 안에 있지 않은 애들은 이게 해도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내신 불변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영어의 파운데이션을 강화하면 그걸 깰 수 있어요. 실제.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을 그럼 만드는데 원래는 파운데이션을 만들려면 겨우 1년 정도가 필요한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한 달이나 2달 만에 엄청나게 그 기본적인 에너지가 많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등급을 역전시키기가 어려운데요. 등급을 역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원여고에서 5등급 받는 애도 한 달 반, 2달 만에 2등급을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등급 올리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학습을 갖고 자기가 열심히 따라주기만 한다면 2등급 정도는 가볍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1 때 등급을 안 잡으면 고2 때는 등급이 정말 안 움직여요. 고1은 여러분이 시험 봤을 때 이건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능형에다 약간 강화된 형태 정도의 내신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고2 거 그 기출문제 학교 자료실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했잖아. 그쵸? 고2 거 시험하고 고1 거 시험을 비교해보면요. 난이도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개수 문제가 나올 때도 고2는 개수 문제가 26개 중에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고1 때는 그런 문제가 아주 많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난이도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등급 고1 때 다 맞기도 하고 한두 개 틀리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고2 걸 출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점차가 많아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고2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영어공시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끔 낸 것 같은데 고2 되면 경시 수준이 아예 달라져요. 패턴도 어휘가 굉장히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라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시험을 특목고 애들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 풀게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못 풀게 출제하는데 그걸 맞추는 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등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결점, 완벽해야지만 된다라는 자세로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한영외고는 문법 심화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문법을 출제할 때 내 그 수능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만 출제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그렇게 다 맞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본문 이해력 문제가 나오는데 본문 이해력 문제는 사실 조금 더 본문을 많이 외우면 충분히 커버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어휘죠. 한영이 어휘를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경향을 나타내죠. 사실. 어휘를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문제를 많이 내냐면 일단 출제하기 쉬워요. 출제하기 쉬워요. 어휘 살짝 빠서 내면 되잖아요. 출제하기 쉽고 그 다음에 개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쉬워요. 특히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한영외고에서 이제 특징이 내신 출제가 특징이 뭐냐면 워드 데피니션이 많이 나오고 본문 내용을 변환해갖고 코렉트, 인코렉트 문제를 내는데 여기에도 단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휘력 출제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시험 봤지만 역함수나 반대말을 넣는 경우인데요. 역함수 반대말을 넣으면 이건 찾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죠? 친절하다 보면 언카인드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단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쉬운데 두 번째 가볼게요. 동의어와 반의어를 사용하죠. A를 A-로 바꿨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의어 변형이면 맞는 거고 반의어 변형이면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 단어에 가로 열고 동의어다 반의어다 써놓은 게 아니잖아. 동의어나 반의어 변형을 선생님이 했는데 내가 동의어인지 반의어인지 몰라. 이 단어를 모르는 단어야.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알파벳 A부터 Z까지 내고 그 중에 모르는 거 하나만 나오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25개 알았는데 틀린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나는 몸이 100% 건강하진 않고 1%가 안 좋아. 근데 1%가 아니야. 그럼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1% 때문에 죽는 거야. 99%는 운전해도.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야. 고2로 올라가면. 그래서 고1도 잘해야 되지만 고2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A, B를 B, A로 순서 치환이라고 바꾸는 거거든요. from A to인데 from B, A to. 뭐 A result in B인데 B하고 A를 바꿔놓는다. 이런 문제거든요.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다 풉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도 어렵죠. 애매하게 유사어 사용. 이번에도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 중에 요거 틀려갖고 보내야 돼요. 고2 기출이거든요. 이건 이번에 시험에 심화영어에서 인텔렉츄얼하고 코그니티브를 보면 여러분 인텔렉츄얼을 한글로는 알죠? 뭐죠? 예, 아는데 말하기 싫군요. 지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코그니티브는 뭐죠? 레코그나이즈에서 나온 거죠? 인식하다 해서 인지의 이런 뜻이에요. 인지의. 혹시 이름이 인지인 애들 있나요? 인지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적인 인지의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을 알겠는데 이게 영어 데피니션으로 들어가면 보면 두 개가 깔깔이 해버려요. 그럼 요게 깔리 해갖고 틀렸어요.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요거 때문에 틀린 거죠. 나머지 다 풀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영의 단어 학습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단어의 한국어의 의미를 일단 알아야 돼. 지적인이라는 걸 알고 이거는 인지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적인 인지에 또 인식하고 있는 어웨어도 있죠. 근데 달라요. 어웨어는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인지는 인지하는 정신적인 어떤 멘탈 프로세스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데피니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도 맞다. 근데 두 번째, 그게 영어로 표현됐을 때도 정확하게 매칭이 내가 가능해야 돼. 근데 한국어를 아는데 영어로 써놓으면 깔깔이 하잖아. 영화 같기도 하고, 그쵸? 영어 데피니션을 읽어보면 모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광범위하게 설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깔려갖고 틀려버린 거죠. 요거 굉장히 어려운 유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출제한다. 이게 뭐냐면 한영은 내신이 한영뿐만 아니라 특목고, 일반고도 마찬가지 강남에 있는 내신이 정해진 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수령 문제가 3개 출제할 때도 있고요. 소수령을 40% 출제할 때도 있어요. 기출을 다 분석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30% 내외로 출제하고 있는 거 맞아요. 7대3의 비율로. 그렇지만 그 비율이 절대 맞지가 않아. 그럼 왜 안 맞을까? 왜 안 맞을까? 시험을 봐봤는데 애들이 미쳤나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무 잘 맞췄어. 그럼 등급컷도 맞추고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다음번 시험은 학생들 패턴에 맞춰서 또다시 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많이 들까? 근데 쉽게 되는데 애들이 다 폭망했어. 그럼 그 다음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어렵게 되면 애들 자살하잖아. 그쵸? 옥상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신문에 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좀 쉽게 출제해 주겠죠. 그쵸? 애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험을 출제하는 거예요. 절대적 출제 원리는 없는 거고요. 그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난이도를 보고 애들이 이번에 얘네들 어디 센데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구나 그러면 아주 어려운 단어를 집어넣어서 변형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건 누구만 맞춘다고? 절대 상위권에 있는 애들만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범위에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외웠을 때 보통 보면 한 해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그러면 한영 예거는 단어 몇 개 정도 해야 되니까 500에서 600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2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00개 정도 외웠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재밌는 게 많이 있냐면요. 어떤 영어는 데피니션을 1, 2도 써줘요. 1도 써주고 2도 써줘요. 어떤 단어는 다 외웠는데 데피니션을 하나만 써줘요. 또 어떤 단어는 한글만 써서 영어 데피니션이 없어. 근데 시험 낼 때는 어떻게 내겠어요? 한글만 써준 것도 영어 데피니션을 깔아서 내는 거죠. 왜 데피니션 계속 주다가 한글만 줬을까? 그걸 데피니션을 찾아서 공부하는 애가 있고 그런 애는 개수 문제나 문제 풀 때 쉽게 풀리겠죠. 이미 봤으니까. 그쵸? 아닌 애는 이게 한글만 봤는데 영어 데피니션이 나오니까 까리까리 하겠죠. 그쵸? 두 번째, 여러분은 인포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고2 들어가면 본문을 이해하고 이 본문의 A의 주장과 가장 밀접한 진술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SAT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본문을 이해하고 이 해석을 다른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와 유사성을 검증해서 전반적인 A와 B의 이 해석을 동시에 물어보는 유형 문제, 고난도에 속하죠. 고2 들어가면 이 문제가 두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왜 내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시험 푸니까 시간이 남아야 모자라요. 빠듯해요. 정신없이 풀려 빠듯하게 전쟁한테 막 이렇게 풀려나요. 그쵸? 고1 때, 근데 고2 때 인포 문제를 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인포를 풀면 데피니션이랑 개수 문제를 못 풀게 되겠죠.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개수 문제 데피니션이랑 코렉트, 인코렉트를 풀 수 있냐가 아니고 빨리 풀 수 있냐가 관점이 되는 거야. 빨리 풀어야지 시간이 남고 시간이 남아야 인포 문제에 충분히 생각하면서 풀 수 있잖아. 그건 생각해야 돼. 왜냐면 A 패시지는 주어졌지만 B 패시지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때 다 독해를 하고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 제끼고 가자. 이미 두 개 제끼고 가면 재수 없으면 1, 2등급을 다 버리고 가는 거야. 3등급까지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4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게임 끝났잖아. 그쵸?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면서 영어과 같은 경우에 두 과목 이렇게 두 과목부터 보지만 영어과는 심화가 두 과목까지 보는데 두 과목 동시에 다 만점 6등급짜리를 두 과목을 한 6개월 정도 공부했죠. 저한테 두 과목 다 만점을 맞은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영은 이번에 뭐 2학년 만점 나온 경우가 있지만 만점이 거의 없는 학교도 있고 대원 같은 경우도 만점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점이 아무도 없는데 걔만 두 과목을 다 만점을 맞는. 지난번까지 6등급을 맞았던 애야. 그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죠.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자기가 가진 등급의 최소 2등급 정도는 특강까지, 내신 특강까지 해가지고 올려서 좀 올리시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 2학년 내신 선생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목고는 고1은 사실은 수능 기반의 영어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좀 했던 애들이 조금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2 내신을 들어가 보시면 수능 유형은 EBS에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라는 것만 반영하는데 그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등급 컷을 만들지 못해요. 그건 대부분이 다 해. 그 정도는. 일반고, 상문고도 하고 뭐 선화고 다 해. 예고도 다 해. 그 정도는 등급을 실용영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2학년 같은 경우 월드워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월드워 1이 나왔는데 월드워 지문에서만 단어가 선생님이 핵심 단어를 알려주신 단어가 3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리했으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단어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 바보예요. 지문에 나온 단어를 다 정리해서 영어 데피니션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정리하니까 사설 하나에서 사설 총 6개, 7개였거든요. 7개인데 그 중에 사설 하나에서만 나온 게 단어 선생님이 정리한 건 600개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500개, 600개 준비하지만 고2 들어가면 영어 데피니션을 알아야 되는 단어가 1200개가 넘어요. 많게는 1500개까지 넘어가요. 그걸 내신 기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애하고 난 이미 알고 있는데 까리까리한 것만 정리하고 까다로운 것만 정리하는 애하고 싸우면 그쵸? 까리한 거하고 까다로운 단어만 정리해야 되는 수준에 있는 애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쵸? 공부량이 3분의 1도 안 되니까 아는 걸 체크하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 시간을 방학 때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걸 안 해주시게 되면 시험 때 좀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걸로 시작하면 반드시 망하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짜증나니까 변형을 하실 때 탱크를 자전거로 바꾼다는 굉장히 쉬운 걸로 많이 바꿔주거든요. 근데 이거 푸는 건 바보가 아니면 다 풀어요. 이건 이제 너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잠재력을 잠깐 보여주는 거지 이걸로 등급 코스를 만들거나 그 문제를 맞고 틀린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이런 것만 보고 한영 내신도 만만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틀려요. 실제적으로 예문을 한번 볼게요. 봅시다. 자, 요거하고 요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걸 설명하냐는 건데 related to 관계가 있는 거죠. 정신적인 과정과 관련 있는 건데 관련되는데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럼 여기서도 보면 생각하고 이해하고 알고 배우고 이 같은 거야 사실은. 그쵸? 이게 know나 learn이나 understanding이나 think나 understand는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요 사실. 그래서 영어 데피니션을 볼 때 여러분이 이건 정신적인 과정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건 뭐다? 사람이 능력,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잘 찍어놔야 돼. 그럼 능력과 관련된 것은 지적인 거야? 인지적인 거야? 지적인 거죠. 지적이다.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하다, 스마트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에블리티, 어블리티,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고 여기 정신적인 과정이야.
정신적으로 인지의 과정. 그게 인지를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이해하는 정신적인 과정은 인지적인 거겠죠. 맞아요? 뭐뭐를 알고 있는 상태, 스테이트.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aware, 인식하고 있는 게 되겠죠. 이렇게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와야 되는 건데 구분을 안 하고 시험장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잖아. 데피니션 이거 갖고 볼까요? 컨셔스라고 그러면 컨셔스 읽어보고 이게 컨셔스 맞지 이해하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하고 섞어놓으면 헷갈리는 거는 안 보고 컨셔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컨셔스 맞지? 이렇게만 읽어놓잖아. 시험장에서 뭘 섞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컨셔스는 뭐죠? 컨시엔셔스는 뭐고? 컨셔스는 뭐죠? 의식적인이죠. 의식적인. 어웨어하고 비슷해요. 어웨어. 비슷한 단어는 비웨어가 있어요. 비웨어는 주의하다 이런 뜻이 돼요. 이런 까리한 단어를 섞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면 그럼 어떤 것을 네가 뭐 하면 너는 알아채거나 리얼라이즈 하는 거야. 그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거나 리얼라이즈 깨닫는 거야. 그럼 이건 뭐겠어요? 컨셔스 의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의식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컨시엔셔스는 뜻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 해볼까요? 양심적인 꼼꼼한. 시작. 꼼꼼한.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요, 영어를 공부할 때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다이어들은 애울레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받죠. 양심적인 꼼꼼한. 근데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내줬는데 꼼꼼하게 해온 애는 양심적이죠. 맞아요? 베껴온 애는 또 설렁설렁하는 비양심적이죠. 그러니까 꼼꼼한이라는 의미가 확장이 되면서 양심적이라는 의미를 물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생기듯이 어휘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다이어를 공부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양심적인 꼼꼼한. 그러면 너가 알아채 그가 뭐뭐 하다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인드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케어풀은 신중한 건데 마인드 푸는 거죠. 여러분 마인드 모두 마인드 오픈도인도 뻑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가 여러분 나 시켜 이러잖아. 마인드가 꺼지다로 알고 있는데 마인드는 뭐죠? 꺼지다는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어요? Mind your business 이런 걸 하죠. 너의 일을 꺼려라, 너의 사업을 꺼려라 아니죠. Mind your own business 너의 일이나 신경 써라는 뜻이에요. 마인드는 신경 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풀은 신경 쓰는 이라는 뜻이 돼요. 두 개가 다이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의어예요. 신중한, 마음을 쓰는, 신경을 쓰는 동의어예요. 이런 식의 영영사전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이 데피니션들을 써주잖아요. 이 데피니션 써주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를 받으면 밑에 데피니션 써주시잖아요. 뒷장에나. 그 데피니션과 선생님이 쓰는 데피니션 동일 데피니션이에요. 동일 사전을 사용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거와 동일 사전을 사용합니다. 이거 두 번째.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들이 데피니션 1만 사용하는데 선생님은 사전에 나와 있는 데피니션을 1, 2가 나오거나 3가 나오면 다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립니다. 왜? 데피니션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A를 가르쳐 주시고 B를 출제해버리면 나는 B를 안 봤어. 그러면 시험장에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쵸?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체크업하는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보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시험장에서 이거 안 봤던 새로운 내용이 3개나 있네. 탐구학습이구나. 거기서 그걸 막 풀고 있으면 게임 끝난 거죠. 타이머가 이미 걸려버려요. 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풀어보고 쭉 훑어봤는데 다 봤던 유형이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문제를 보는 순간 설계도가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네라는. 그쵸? 그 설계도가 안 나오면 수학도 망친 거잖아. 맞죠? 영어도 마찬가지야. 뭘 봤는데 내가 안 봤던 게 나왔어. 게임 끝나는 거야. 10장, 12장을 풀어야 되는데 안 봤던 뭐가 사투를 벌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가볍게 툭툭 치고 가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기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우 뭔가에 하는 걸 신경을 쓰는 거야. 사람이 신경 쓰고 그러면 꼼꼼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그래서 공부를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득점하는, 그러니까 똑같이 배웠어. 똑같은 선생님한테. 근데 어떤 애는 시험을 잘 배워내고 어떤 애는 망치는 경우가 있는 건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꼼꼼하게 자기가 정리를 하고 쇼팅, 분류를 했냐. 아니면 멍하니 그냥 수업만 따라오고 선생님 문제 풀어가면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냐. 이 애티튜드에서 등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오늘 진도 이제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강의, 특강은 이번에 할 것들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탭스 유형입니다. 탭스 유형. 두 번째 유형은 SAT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GRE 유형도. 그러면 SAT와 GRE는 뭔지 알죠? 근데 왜 SAT나 GRE 부분들을 선생님이 건드리냐 그러면 특목고가 지금은 뭐 많이 아이비리그를 보내는 국제반들이 약화됐잖아요. 지금은. 근데 5년, 7년 전, 8년 전, 특히 10년 전만 하더라도 특목고 가면 대부분 다 국제반 시험 준비를 하고 SAT나 GRE, AP를 다 준비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그것에 이미 익숙하셔야 익숙하지 않으세요? 익숙해요. 지금은 한영에서 탭스까지 안 쓰고 프린트 다 쓰죠.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그런데 5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기출 1200제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다 했었어요. 탭스 교재를 가지고. 대원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도 명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탭스 교재를 사용했었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막으니까 성격 조정하거나 공인인증 시험과 관련된 학습 교과를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다 사설 위주로 바뀌어있죠. 지금 트레드나 유튜브에서 많이 갖다가 쓰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미 SAT나 GRE까지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범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출제의 난이도를 높이면 어디 가서 출제하겠어요? 수학 정석 기본 갖고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이 애들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력 정석 문제 보고 살짝 변형해서 출제하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난이도 올려야지. 그럼 여러분이 애들이 잘해. 그러면 출제할 때 선생님은 어렵게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출제하겠죠? 당연히 SAT나 GRE 문제를 갖고 출제하겠죠. 그 유형을 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SAT로 끌고 갔다 선생님. 다른 데로 그냥 끌고 갈 게 있나요? 없어요. 시험이 더 없어. 그거 외에 다른 시험이. 그래서 그 맥을 맞춰서 여러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수업은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갈게요. 이제 선생님이 많이 떠들었는데 여러분 자 해석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이제 수업도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제 이쪽에 와서 강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선생님 평가를 막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뭐 어떻다. 선생님은 수업 방법을요. 손오공처럼 다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 들었는데 오늘 수업 방법이 다음 수업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정해진 방법, 선생님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의 상태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항상 찾아서 진화된 버전으로 강의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에 맞춰서. 알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어서 나를 정의하려면 선생님의 수업을 한 30년을 따라 들어야 돼. 그래야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이나 한두 번 수업을 듣고 선생님 이런 거 그때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강의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이건 SAT 문제이기 때문에요. SAT 문제는 이번에도 시험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면 수능용으로 나왔네. 왜? 그러니까 선지가 5개잖아요. 탭스는 선지가 4개니까. 그게 올바른 분류인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빈칸 추론에는 SAT도 있고 GRE도 있고 토플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시험 문제에. 빈칸 추론을 통해서 크리티컬 리딩 능력을,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것 뿐이거든요. 수능 유형에 이런 유형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갑니다. 시작. 웨트니스는 목격자, 목격하다고요. 테스티모니는 뭐죠? 몰라야 돼요. 증언. 시작. 그리고 수업은요. 선생님 강의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해야 어학이잖아요. 어학은 따라하고 같이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증언이죠. 그럼 해봐요. 시작. 여러분 시작. 목격자의 증언은 정말로 디스조인트. 조인트가 뭐죠? 조인트? 관절이요. 조인이 연결하다잖아. 조인트도 관절이야. 그래서 근데 디스조인트니까 반대말이 된 거잖아요. 완전히 안토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관절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무슨 문맥이 돼야 될까요? 목격자의 증언은 정말로 연결되지 않았다. 혼란된, 산만한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램블링은 뭘까요? 램블링. 램블링, 두서 없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램블링 했다. 두서 없이 이것저것 막 말하는 거야. 아들 얘기하다, 딸 얘기하다, 미국 트럼프 얘기하다가 또 영국 대처 수상 얘기하다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정신 산란증이. 두서 없는 이죠. 자, 코히어는 뭐죠? 코히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문제 여러분 풀면서 느낀 건 뭐였어요? 아, 모르는 단어가 참 많구나 이런 거 있지. 선생님하고 이제 특목고생하면 사실은 동질감이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때는 어학우수 특기 전형이 없었어요. 시험 보고 그냥 대학을 가는 거였고 내가 시험을 보면 어느 대학도 무슨 값까지 이렇게 하면 붙고 떨어지고 명확했던 그런 입시처의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선생님이 고대에 들어갔지만 고대 시험 봤을 때 합격생들한테 영어 시험을 보라고 그래요. 영어 우수자 선발 시험을 보라고 그래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탭스로 보다 시험을 보죠. 3월달에 입학하자마자 서울대생 전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기 싫은 사람은 탭스 성적표를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교양영어를 A, B반으로 수업하는 거 아세요? 교양영어를 A, B로 나누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탭스가 뭐 650점 이하가 되면 B반이 돼요. B반. 그러면 서울대 내에서도 쪽팔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넌 영어 못하는 애 B반 들어. 그 영어 잘하는 애는 A반은 고급 강독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일반 강독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서울대 합격생들이 생각하는 탭스를 배우러 많이 와요. 그래서 의안이 너 놀아야지 지금. B반 하면 집안 애들하고 수업 들어야 돼가지고 싫다고 쪽팔린다고. 그래서 탭스 점수 750 이상은 따라하고 가야지 창피하지 않다. 특히 여학생들이 이제 그런 거, 남학생들은 좀 대범하니까 그럼 어때? 난 서울대생이야 이러고 가는 거고, 여학생들은 집안에 어떤 애들은 뭐 집안 애들은 뭐 불쾌한 표현까지 쓰라고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그 정도는 사고방식이 좀 틀어진 거고요 사실. 그쵸?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계속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대 들어간 다음에는 탭스 들어갈 때는 뭐 탭스 안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 서울대 석박사과정 가려면 탭스 다 제출해야 돼요. 안 해요? 연고대도 석박사과정 들어가려면 탭스 점수 다 제출해야 돼요. 공부를 해놓는 게 맥이 맞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 들어갔을 때 쳐봐가지고 교양학점이 이제 강독 2학점에다가 랩실을 실험하는 거예요. 3학점이거든요. 1, 2학기. 6학점 다 선생님 A를 받았어요. 석박사과정 선생님 고대 박사까지 다 했으니까 석박사과정 들어갈 때도 석박사 시험을 봐요. 영어 시험은 되게 어렵습니다. 보기원에 3만 3초까지 떼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거기 상위 10%만 석사 논문 쓰거나 박사 논문 쓸 때 어학 우수자로 분류해가지고 면제를 해줘요. 선생님 그거 다 면제를 받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사람이면 보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특목고 특히 외국어생들하고는 영어 동질감이 있는 거죠. 그죠? 영어 우수자. 여러분 영어 우수자고 영어 우수자 할 거잖아요. 그죠? 외고 들어갔는데 영어나 제2외국어를 못하면 과학고잖아요. 그쵸? 얘는 과학고 출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같이 과학고가 하나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잘 해야 됩니다. 어필이. 수학이 조금 여러분 딸려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치명적으로 딸리면 입학사정관이 볼 때. 왜냐하면 영어하고 자기 전공어 중국어나 스페인어를 잘하는 애가 많이 왔어. 근데 그러니까 자르려고 하는데 자를 수가 없어. 근데 수학 못해. 그럼 얘는 잘릴 근거가 됐잖아. 맞아요? 근데 수학이 3, 4는 맞았어. 그럼 못 자르잖아. 대부분이 그런 애가 많으니까. 근데 5 맞았어. 그럼 치명적 에러잖아. 눈에 띈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바로 잘리는 피해되는 느낌. 쌤도 이제 공무사학교 할 때 입학사정관 이런 걸 하잖아요. 분류하고. 키를 먼저 찾아요. 왜? 키 찾기가 제일 쉽잖아. 얘는 얘가 병신, 얘는 이게 병신. 그러면 탁탁탁탁 죽여. 그래도 많이 남어. 그래서 2배에서 3배수가 남어. 그래서 2배에서 3배수를 뽑는 거야. 인터뷰하면서 얼굴씩 얘기해보면서 이 새끼 싸가지 없네. 또 한 번 키를. 그쵸? 그러면서 최소로 줄여놓고 킬킬킬 하고 남는 애만 사정을 해갖고 엑셀을 만들고 점수를 만들어갖고 합격 불합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애매한 게 뭐죠? 이번에 50명 뽑는데 50명에서 60명 사이에 걸려있는 애들이 가장 애매한 거예요. 얘는 죽여나 살려고 고민을 하거든요. 회의하면서. 얘 죽여 살려. 얘는 이게 좋은데 이게 나쁜데. 그렇게 죽이다 보면 그래서 그 종합사정이라고 해요. 종합사정. 엑셀로 자르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안 잘려야 되고요. 잘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튀는 게 있어야 돼. 영어가 정말 얘는 고1 때 3, 4 왔다 갔다 하더니 고2 하더니 2, 3하고 고3 때는 1, 2 했어? 외고에서 얘는 영어 성상삼 되는부터 모든 게 그렇지 훌륭하네. 그럼 얘는 무조건 우선 선발 대상이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그럼 수학이 4, 5가 간간히 있더라도 수학 못할 수도 있지. 나도 못했잖아. 그래서 웃으면서 받아준단 말이야. 근데 잘하다가 갑자기 막 출렁여. 얘는 막 이렇게 막 출렁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구나. 자기 관리를 못하는 애야. 그쵸? 어쩌다 하나 내려가는 건 괜찮아. 왜냐면 아플 수도 있고 사람이 바이오리즘이 나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이런단 말이야. 봐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출렁여. 전반적인 그래프. 그럼 그냥 끝난 거야. 대학에 와서도 얘는 리포트 써주고 뭐하고 뭐 프로젝트 하면 뭐 할 거야? 자기 기분에 따라 팀을 잘 깰 거 아니야. 맞아요? 잘할 땐 잘하고 못할 땐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자기 이력서야. 이력서 생기고. 그 관리를 잘하려면 점수로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목격자의 증언은 뭐죠? 정말로 혼란되고 두서없고 코히어 하다가 있잖아요. 코히어. 그러니까 단어를 지금 외울 때 이제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오거든요. 지금 외우고 집에 가서 까먹는 유형이 있고요. 지금은 조금 덜 외워지고 애매한 것 같은데 자기가 좀 몇 번 보고 해갖고 외우는 타입. 선생님 후자거든요. 선생님 후자. 수학은 원리원들이 잘해. 공식을 적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통찰력만 있어도 잘 돼. 수학적 통찰력으로도 문제를 커버해. 물론 안 그런 애도 있어. 수학 문제 틀다 많이 풀다 보면 수학적 통찰력이 생겨요. 두 가지야, 공부는 항상. 근데 어학은요, 예외가 없어요. 성실한 애가 이겨.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토끼가 이길 것 같죠? 어학은 100% 거북이가 이겨. 특히 내신. 거북이가 이겨. 거북이가 이기다 보면 나는 그게 쌓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총합을 따져도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울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코 히어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코가 어디 있어요? 코가 여기 있잖아. 코 히어. 그럼 코 히어가 뭐죠? 코를 중심으로 뭐가 다 모여있죠. 눈이 막 이런 데가 있으면 바보잖아.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코 히어. 코를 중심으로 응집돼 있구나. 코 히어는 어떻게 응집돼. 일관성 있는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여기에 인이 붙었으니까 뭐죠? 일관성이 없는 인.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선생님은 단어를 외울 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가 선생님 IQ가 한 450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인슈타인이 좀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는 순간 외우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손바닥에다도 써도 외우고 체육 시간에는 손에다 쓰고 여기다 쓰고 그래서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단어 보고 외우고 이렇게 집에 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가로등 밑에 서갖고 단어 외우고 왜 이렇게 안 외우냐 씨발 그러면서 난 진짜 왜 이렇게 타고날 때 아인슈타인처럼 안 태어났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언제쯤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어질까 막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모르는 단어가 없어지고 타임지를 읽어도 모르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달랐습니다.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막 번역을 막 써내니까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니? 막 그래서 그렇다. 나도 놀라워. 병맛이다. 그러긴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영어를 잘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그러려면 외운 단어를 까먹어야 돼, 안 까먹어야 돼요? 안 까먹어야 돼. 한 번 외우면 안 까먹어요. 여러분 단어를 내가 6,000개 알아. 그럼 6,000개를 복습하려면 3달 이상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배웠는데 안 까먹어. 안 까먹도록 외웠어. 그럼 난 6,000개를 복습할 필요가 없잖아. 가만히 있어도 6,000개가 들어있잖아. 망각의 늪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잘 안 외워지는 애들은 코히어 였지. 응집대. 이렇게. 인상적으로 딱 외우면 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선식 하면 안 되고, 알았어요? 경선식 하면 수능하는 애들만 하고 막 어드레스, 니네 집이 어드레스 이런 거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단어는 문장 내에서 익혀야 돼. 문장 내에서 안 익히면 단어를 아는 것 같은데 유사어에 걸려. 선지가 나오면 답이 2개 보여 항상. 답이 2개 보려고 항상 깔려만 찍어. 그러면 시험 잘 볼 수가 없겠죠? 문장 내에서 외우게 되면 유사어가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은 선생님과 같이 하고 하지만요, 나중에 수업하면 여러분들 발표만 시켜요. 우리 선생님 가만히 서 있어요. 틀리면 째려보기만 해요. 왜요? 어학은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갑니다. 시작. 또 아는 건 해줘야지. 시작. 최근에 추가. 뭐의 추가? 멤버의 추가. 좋아요. 뭐 하는?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어색할 수 있어. 대부분 선생님들이 떠들고 여러분 가만히 있거나 잠깐 졸거나 침을 흘리고 끝나는. 그게 수업이냐고. 맞아요? 수업은 여러분이 액티브하고 선생님이 거들어주는 게 좋은 수업이거든요. 다시 해봐. 시작. 최근에 추가. 누구의? 멤버들의 뭐 하는? 신경 쓰는. 했으니까 덜 신경 쓰는. 뭐에 대해서? 펀드레이징. 자금을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덜 신경 쓰는 멤버의 최근에 추가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해석을 하면요. 절대 뒤로 올라가면 안 돼. 선생님이 한다면 뒤로 올라갔잖아. 이거는 이해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한국어 어순으로 이해시킨 거야. 영어는 영어 어순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가리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해석해. 최근에 추가. 이래야지 여러분이 청해도 잘해. 청해나 캡스든 토플이든 이렇게 들어가면 뒷단을 먼저 들을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문맥을 전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독해는 왔다 갔다 하면 생성이 되잖아. 근데 청해는 잠깐 스탑! 오케이, 그 다음 컨티뉴, 스탑, 컨티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쭉 나가니까, 쭉. 번개처럼 막 쏴대니까.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다시 해. 시작. 영어 어순을 이해하는 게 한국어 어순을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영어는 영어를 이해해야 돼요. 시작. 최근에 추가, 뭐에, 멤버에, 뭐하는 신경 쓰는 덜, 뭐에 대해서, 자금 모집에 대해서, 뭐보다는. 수능은 던지는 거니까 그냥 던지다로 하는 거야. 던지는 거보다는 뭘 비싼 파트야. 이 새끼들은
파티를 여는 걸, 우리는 파티를 오픈한다고 그러는데 얘는 파티를 던진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비싼 파티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 즉 여는 거에 대해서 뭐 했다? 기브라이스는 뭘까요? 기브라이스? 이건 수능 단어고 수능 수거잖아요. 기브라이스는 뭐죠? 야기하다예요. 뭐라고요? 야기하다. 좋아요. 뭐를 야기했어요? 컨선. 걱정을 야기했죠? 컨선은 걱정이라는 뜻도 되고 따라해 관심사. 시작. 그러니까 컨선을 외울 때 여러분 네 가지를 외워야 되라. 걱정, 거리, 관심사. 그럼 두 개 끝냈죠? 그럼 이게 명사란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명사에서 두 개의 동사가 파생돼. 그럼 걱정거리니까 걱정시키다가 나오겠죠. 관심사니까 뭐야? 관계가 있다가 나오겠죠. 관계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수고가 나와요. be concerned with 그럼 뭐뭐 관계가 있다. be concerned about 그럼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단어를 심화 연구를 해줘야 돼. 단어가 딱 나온 거예요. 출제할 때 컨선의 이 문장에서 컨선의 의미로 적절하게 쓰인 의미를 영영 데피니션을 고르시오. 또는 다음 예문 중에 이 여기에 있는 컨선과 밑줄 친 컨선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할 때 대신. 그게 바로 선생님이 뭐냐면 한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공부했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가 덜 돼 있어. 그럼 이거 보면 두 개가 깔깔이에요. 비슷한데?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심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걱정이죠? 대선 동격이죠. 동격에 대신 시험 문제 출제하는 대신에 선생님이 휘치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신에 휘치로 바꿔도 되지? 하면서 틀립니다. 왜? 뭐뭐라는 걱정이잖아요. 맞아요? 동격이잖아요. 동격은 뒷문장이 완전한 거잖아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를 관계대명사 휘치로 바꾸면 안 되잖아. 그쵸? 이렇게 기본 신념만 체크합니다. 자, 누가? 시작. 클럽의 시작. 그 클럽의 뭐가? 자금이 뭐 될 거다. 플러스 단어야, 마이너스 단어야? 마이너스 단어죠. 그렇게 푸는 거야. 원래 SAT 풀 때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계속 풀거든요. 파지티브, 네거티브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또 의미를 또 하나 플래시바이 해가지고 또 풀고 이렇게 두 단계를 투 스텝으로 푸는 거야. 모든 문제는. 자, 그럼 들어가겠어요. 이그조스트라는 단어를 들어가죠. 단어 학습을 해야 돼. 영어에서 가장 짜증나는 게 아까 말한 유어에서 걸려, 유사어에서 걸려서 틀리거나 아니면 다음에서 걸려서 틀리거나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냥 도구 나왔는데 핫도그가 헷갈려 틀린 애는 없잖아. 맞아요? 핫도그가 우리나라의 무심탕이잖아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죠. 원어에 대해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맞아요? 미국의 핫도그는 그거고 우리 핫도그는 무심탕이잖아요. 두껍게 끓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이그조스트라는 단어도 심화가 필요한 단어예요. 이그조스트라는 아는 건 말이에요. 이거는 수능 필수라는 거예요. 5일부터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맞아요. 소진하다. 소진하다. 이게 소진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경우와 자원을 소진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다, 자원을 고갈시키다 두 개를 쪼개서 씁니다. 고갈시키다 두 가지 다 써. 사람 사물에 두 가지를 쪼개지고요. 또 하나 있죠. 뭐죠? 배기가스라는 뜻이 있어요. 힘들게 하다, 지치게 하다, 고갈시키다, 배기가스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이제 형용사로도 파생이 되냐? inexhaustible 이거는 뭐죠? 지칠 줄 모르는, 고갈시킬 수 없는 이런 얘기예요. 무진장애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의학습을 이렇게 펼쳐야 돼. 그럼 뭐야? 이제 집어넣어. 적용을 해야지. 단어 학습 끝났으니까 이 문장이 최적화 들어가야지. 그 클럽의 자금이 곧 뭐 할 것이다? 고갈될 것이다. 그래서 유즈업이 되겠구나. 동의어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이라서 여러분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진도는요.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호흡이 맞을수록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3학년도 지금 영어 특기자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선생님한테 1대1 수업을 받고 있어요. 1대1 수업 되게 비싼 거 알죠 여러분? 3, 4개월치 수업료를 한 달에 내는 거예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1대1 수업을 하는데 그럼 왜 걔네들은 그러냐? 어떤 애는 특기자 준비 안 했대 하나도. 신경 안 써서 하는데 선생님이 특기자가 준비 안 되면 대학을 못 갈 것 같대. 그 특기자 안 되면 대학을 연봉을 안 써주시겠대. 지금 특기자 준비하는 거야. 한 달도 안 넘어. 그런데 집계 점수 안 나왔지만 선생님 한 달 내에 다 점수 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내요. 그것도 내요. 안 된다는 애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 안 되니까 내년까지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재수하자.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되는 애들은 그냥 걱정만 될 것 같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래갖고 처음에 어떤 애는 봤는데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 원장 원장한테 들었어. 받았는데 돈은 받았는데 진짜 양심적으로 얘 가르쳐야 될지 안 가르쳐야 될지 못하고 모르겠다. 안 오를 것 같은데 어떡하냐. 받았으니까 그냥 해버려. 그냥 해봅시다. 두 번 했는데 애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세 번째 했는데
독해에서 40개에서 막 100개 틀리던 애가 갑자기 2개 틀려갖고 그래서 얘가 더 신나는 거야. 선생님 저 점수 나올 것 같아요. 지가 그러는 거야. 나는 불안한 상태인데 지는 확실히 찼어 갑자기. 지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나오는 거지 뭐. 나올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럼 왜 올라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문장을요 하루에 100개씩 해석을 합니다. 100개씩 해석을 하면 여러분 단어 여러분 모르는 거 하나에 지금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4, 5개가 넘죠? 그럼 100개면 400, 500개를 하루에 하고 가는 거죠? 그럼 수업 3번 하면 몇 개 하는 거예요? 1500개가 는 거죠? 1500개가 느니까 독해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없어진 거야. 단어 때문에 손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 틀렸는데 많은 단어니까 맞추는 거야. 갑자기 지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죠? 좋아지는 거야. 뭔가 될 것 같은. 내가 못 갈 것 같다가 갑자기 수업 3번 봤더니 애가 지 혼자 자신감이 넘쳤어. 근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시스템이 좋아서 훈련을 잘 시키니까 스스로 좋아지는 거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안 걸린 사람이요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니야. 약이 일정 세균을 죽여주는 건데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주는 건데 정상세포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 어차피. 근데 이 사람이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을 잘하니까 뭐가 돼? 정상세포 활성화가 빨라지는 거야. 암세포를 억제해주는 역할밖에 못해. 약은. 정상세포가 활성화가 빨리 이루어지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몸이. 그럼 낫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번에 걸리는데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 대구 지역에 검사해봤더니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코로나 면역체계가 생긴 사람이 30%가 넘는데잖아요. 무증상자들. 근데 이미 항체까지 생겼어 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거야? 코로나에 대해서 몸이 면역체계가 이미 완성돼 있었던 거잖아.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던 사람이겠죠? 감기를 많이 앓고 어떤 형태로 많이 아팠었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면역체계가 완성이 된 거야. 근데 나는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게 하거든.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코로나 1이 지금 온 거라면 코로나 2, 3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그러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을 우리가 앓게 되면 면역성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에 너무 막아가지고 면역성이 안 생겼어. 그러면 코로나 다음에 오는 개체는 더 약한 놈이 오니 센 놈이 오니 바이러스는 약해지니 항상 강해지니 바이러스는 항상 강해지 내성이 생기잖아. 맞아요? 더 센 놈이 온단 말이야. 그럼 국민의 일부가 면역성을 가져야지 생존하게 되잖아. 그 누군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노출시키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가면서 그 경제를 살려가는 게 코로나 대응법이지. 지금은 코로나 대응법이 아니고 코로나 회피법. 학교 안 가버려. 맞아요? 아무데도 안 가버려. 집에 코가 있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니? 병균과 싸워서 이기도록 인류는 진화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물론 이제 죽는 사람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차사고로도 죽고 암세포로도 죽고 살면서 죽는 거. 삶과 죽음은 항상 연결돼 있으니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잘못하면.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많이 부딪혀서 그거를 넘어서는 연습이 많이 되면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SAT, GRE 고급 영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강이 길진 않지만 여러분이 하고 나서 학교 가서 영어를 보게 되면 어떤 순간이 드냐면 중학교 영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렇게 쉬운 영어였는데 내가 1학기 때 했네. 이렇게 되겠죠.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바뀌어서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래서 혼자 공부해요. 그래갖고 또 망해놓고 와요.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일정 기간을 해서 내가 1, 2를 안정적으로 따더라도 학원을 다니고 야 김연아 스케이트 잘 타잖아. 손흥민 축구 잘하잖아. 그럼 지 혼자 축구하고 있니? 이제 나는 축구 잘하니까 나도 게임 되는 놈이 없어. 난 집에서는 혼자 뒤에서 공이나 조금 하고 놀아요. 아니잖아. 손흥민 코치가 가장 비싼 거고 김연아 코치가 가장 비싼 코치를 쓴 거잖아. 맞아요? 베스트 코치를 썼잖아. 원래 베스트는 베스트하고만 노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와. 내신이 잘 되면 혼자 공부하다 폭망하는 애하고 계속 가이드를 받고 계속 훌륭히 가르쳐가지고 자기를 완성하고 있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왜냐면 내신 한두 번 망치면 대학의 레벨이 낮아지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연고대 가야 돼. 서울대 가려면 무결점이어야 돼. 국영수 사탁까지 다 완벽해. 그 중에 하나가 약하면 연고대 가. 그럼 선생님도 하나 약하니까 연고대 갔겠지. 고대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은 완벽했는데 고대 가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안 믿는 건데 선생님 다 완벽했는데 왜 고대 갔어요? 갈 수밖에 없잖아. 내 이름이 학수고 고대잖아. 학수 연대 이런 건 없잖아. 학수 서울대 이런 건 없잖아. 학수 고대. 영어로는 루포드 투 학수 고대하다. 동서양이 간절히 원했어. 내가 고대 가기를.
나 역사를 실현해줘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을 실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그조스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갔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갖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 여러분 해봐. 시작. 최근에 추가, 멤버의 덜 신경 쓰는 뭐에 대해서 자금 돌입하는 거에 대해서 비싼 파티를 여는 거에 대해서보다 뭐 했다? 야기했다. 뭐를? 걱정을. 어떤 걱정? 클럽의 자금이 곧 고갈될 것이다. 이해가요? 요렇게. 영어의 흐름을 해서 해석이 해지도록 몇 번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거를 3번 해줘야 돼요. 3번.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사법고시 공부했지만 삼독이라는 거예요. 삼독법. 본문을 삼독을 기본적으로 해줘요. 선생님은 내신 공부할 때요. 본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10번이었어요. 받을 정자를 썼어요. 2번. 본문을 10번 강독하면 본문이 다 외워져요. 완벽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에서 변형했고 어디 단어가 나오면 문장을 발치하면 어디 패시지에서 몇 번째 줄에 발치했다까지 기억이 나요. 그럼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죠. 그래야 된다고. 내신 그렇게 해야 된다. 가자, 시작. 정치인의 그렇죠. 말을 스피치 두 가지인데 말도 되고 연설도 돼. 말과 연설은 다르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해. 시작. 그 정치인의 연설들은 뭐했다? 에키보컬. 그러면 물어보면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에키보컬, 드비어스. 그거 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 SAT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SAT가 스칼라스틱 애티튜드 테스트잖아. 수학 능력 평가잖아. 옛날에는 학력 평가였잖아.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영어 수능 시험은 K-셋이라고 그러거든요. K-셋. 미국은 그냥 셋이라고 그러고요. SAT라고 그러는데. 보면 선지가 기본적으로 몇 개 깔려요? 10개 깔리죠?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답을 칠해놓고 답으로 논리로 해석하는 연습을 찾는 거지. 이거 시험에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러니까 막막하다. 시작. 이걸 내가 왜 풀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거 안 풀어도 대학 잘 갈 수 있을 거다 생각까지 또 들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죠? 합리화하려고. 그렇죠? 이걸 못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내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볼게요. 단어부터 정확하게 다시 들어갈게요. take a stand on은요, 뭐뭐에 대한 입장을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탠드가 서 있는 거니까 명사는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입장. 뒤에 전치사는 on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키보컬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단어를 혼자 해보면 또 안 해보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난도 어휘들은요, 선생님도 아들을 키우잖아요. 응? 딸도 키우고. 내가 수능 단어 공부할 때 수능 단어를 주면 100개 외워봐. 그러면 20분이면 아빠 다 외웠어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뻥까지 마. 20분에 100개 어떻게 외워. 체크를 해보래. 체크를 해봤어. 그래서 이제 100개 외우면 10,000원씩 용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5분 만에 10,000원을 난 날려야 되잖아. 그치,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건데 15분에 못 해버리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정말 다 외웠어. 그럼 10,000원을 날렸어. 시작. 근데 나도 진화를 하잖아. 다음 날은 햄스타그를 줬어. 외워봐. 근데 외우는데 지방에 들어가서 나한테 오질 않는 거야. 게임하나 이 자식. 그래 들어갔더니 공부하고 있어. 너 뭐하냐? 시간이 지났는데 아빠 안 외워줘. 15분이 몇 개 외웠잖아. 그거 본 적 있었던 거고 본 적도 있었고 아는 것도 몇 개 있었고 그러니까 금방 했던 거지. 이거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외운 거 10개, 20개 돌아오면 아무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계속 복습만 하고 있는 거 왔다 갔다 뺑뺑이나 돌리면서 인풋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외워진다는 거야. 그게 정답이야. 고급 단어는요, 외워도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지나가는 사람 딱 만나갖고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럼 걔가 째려보죠. 친구가 되지 못한단 말이야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 외워도 다 까먹어.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인상주의법을 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분석해서 외워야 돼. 보컬이 뭐죠? 가수들 노래하는 걸 보컬이라고 그러죠? 밴드에서 노래하는 보컬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드싱을 보컬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보컬이라는 단어가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소리가 낸 게 단어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하다가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보컬이 목소리거든요. 이 키에서는 이 콜에서 나온 거야. 그럼 뭐야? 이거 same voice잖아. 맞아? 같은 목소리야. 둘이 소리가 똑같아. 그러면 어때요? 헷갈리죠? 그래서 애매하다는 뜻이 나온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아. 애매하죠?
애매한, 모호한이라는 뜻이 나온 거야. 여기다 on을 붙여요. unequivocal. 그건 뭐야? 목소리가 같지 않은 거니까, 목소리가 다른 거니까 명확한 거가 되겠죠? 이렇게 단어를 외우시면 단어가 인지가 되고 까먹지 않아. 외운 건 까먹는데 인식된 건 안 까먹거든. 그래 안 그래요? 역사 시험 볼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죠? 연대기 외우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연대기 외우면 되게 헷갈리잖아. 그런데 연도를 외우는 게 헷갈리는데 순서를 외우는 건 안 헷갈리잖아. 얘가 어디 갔어, 싸웠어, 졌어. 이렇게 스토리로 외우면 안 까먹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역사에서 연도 외우는 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사건을 외우고 어느 사건이 앞서 일어났고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건 좋은 출제법인데 연도를 외우는 거는 출제할 때 지향해야 돼요. 그쵸? 연도가 뭐가 중요해? 뭐 때문에 어떤 흐름이 생겨서 어떻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 그래서 애매한이고요. 두비어스는 다우트에서 나온 거예요. 다우트. 의심한다 해서. 다우트. 근데 모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냥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모음과 자음은 약간 변화를 갖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비어스, 다우트는 의심스러운 일들이. 정리됐다. 단어 학습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뭐야? 시작. 자, 정치가가 뭐 했다고? 정치가가 뭐 했다고? 정치가 연설이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애매했다고. 왜? 그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고 또 시작. 투표자들은 그런 거야. 의심하게 느낀 거죠. 의심하게 느꼈죠. 뭐에 대해서? 그의 포지션하고 스탠드는 같은 말이야. 포지션, 입장에 대해서 뭐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죠? 매도가 뭐야? 문제가 되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야. 매도 그러면 중학교 때 해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goddamn matter?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게 얘기해줘요. 어학에서는 이게 해야 돼. 알겠나요? 내가 옛날 대학 연구할 때요. 지가 물어봐. 너 대학에서 틀리잖아. 막 욕하는 교수가 있어. 함부로 틀린 얘기 하지 마. 막 이러는 거야.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닥치고 있으라고. 닥치고 있으면 왜 대답하냐고 또 물어보고 막 그래. crazy professor. 맞아요? 정신 차단증이다. 자, 봐봐. 이거 뭐냐면 매너는 문제가 되다는 뜻도 있고요. 따라해 중요하다. 시작. 중요하다는 뜻이야. 중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안 중요한 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되다. 문제가 되다는 말이 영어가 사전에 동의어가 또 있죠. count. 시작. count. 카운트다운 할 때 카운트. 세다라는 뜻인데 세다가 뭐야? 중요하니까 세잖아. 내가 집에 돈 몇 개 있고 세잖아. 중요한. 내 머리카락 세진 않잖아. 맞아요? 중요하죠. 머리카락 심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나이 되면 심어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자, 매너는 뭐라고? 중요하다. 카운트가 맞아요. be important야. 얘가요. 이렇게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매너는요. 여러분이 공부를 기본이는 성문 기초, 멘트맨 기초에서도 일형식 할 때 나오는 주의할 단어에서 우리가 페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페이. 페이가 뭐죠, 여러분? 우리 이제 캡슐에서 나왔습니다. 페이. 페이는 무슨 뜻이야? 지불하다지? 그럼 지불하다니까 플러스 단어야, 마이너스 단어야? 돈을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단어지. 내가 돈을 쓰는 거니까 받아야지 플러스 단어잖아. 마이너스 단어지. 페이 오픈은 뭐죠? 이게 추세가 되는 거야. 페이는 마이너스 단어에 지불하다니까 페이 오픈은요. 결실을 거두다. 시작. 결실을 거두다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페이하고 페이 오픈을 출제하면 페이 오픈은 몰라서 틀린다니까 페이는 마이너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페이 오픈은 결실을 거두다니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휘 공부할 때 지금 내신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 어려운 단어 정복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지금처럼 까리까리한 단어들. 그러니까 발목이 부러진 것도 부상이지만 몸이 시큰시큰 아프거나 짜증나게 통증 있고 이런 그런 경우 있죠. 몸이 찌부다는 경우. 찌부다는 것도 불쾌하잖아. 맞아요? 웰빙이 되지 않잖아. 맞죠? 근근막 증후군 막 요즘 그러면서 그렇잖아. 선생님도 운동을 많이 하고 근근막 증후군. 어제도 운동 가서 게임하고 들어왔는데 온몸이 막 아프고 사팩 차고 온몸이 아프거든요. 병원 가면 건강한 사람, 굉장히 30대에 우수한 몸을 가졌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나는 잠잘 때 막 아파갖고 쑤셔갖고 건강한데 아프고 그게 말이 되냐? 마찬가지야. 영어도 이게 짜증나게 이게 짜릿짜릿하게 아픈 것 때문에 틀리는 건 굉장히 많아. 출제 원리가 두 가지죠. 원하는 대로 때리는 거죠. 정밀한 거. 그 단어를 얼마나 정밀하게 알고 있다는 거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매너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까 1문이
어? 장해요? 해원. 네. 장해원 한번 해볼까요? 해원이 한번 해보세요. 저희 저기 넣고 네. 이름 저 여의 이름 저 해야 돼. 이게 틀려서 불쾌했다 이거구나. 네, 미안해요. 네.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갈게요. 시작. 이거요? 해석해보세요. 그 영어 생물이요. 네. 그 정치인 연정은 응. 보고했다. 네. 왜냐하면 그는 그 이슈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자는 의심스러움을 느꼈다. 뭐에 대해? 입장에 대해 그 토픽에 대해서 어떤 토픽? 선거에서 중요한 그 토픽.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해석을 여러분 시켜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이 해석을 잘해야 시험을 잘 봐오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좀 갑니다. 시작. PD 시스템은 뭐죠? 물리학자. 물리학자. 뭐라고요? 피지션은 뭐죠? 피지션? 여러분 피지션? 피지션은 뭐야? 내과 의사. 두 개 단어가 수능에서 항상 고르라고 나오는 단어입니다. 두 개는 피지가 물리 비슷하죠? 맞아요? 둘 다 피지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얼굴에도 피지가 생기죠? 웃음꽃이 피지. 자, 갑니다. 시작! everybody. 그 물리학자가 everybody 지지했을지라도 뭐를 그의 이론을 그렇죠. 뭘 가지고 적당한 substantiation을 할까요? 여러분 substance는 알아요? substance? 물질이라는 거 알죠? 물질. 좋습니다. substantiate에서 나온 거죠. 명사인데 증명이죠. 시작. 증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죠? proof의 명사. proof. 맞아요? 그러면 적당한 증명을 가지고 그의 이론을 지지했을지라도 to his surprise는 뭐죠? to his surprise? 이 to 원스 감정명사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거군요. to 원스 감정명사. 그래 뭐하게도. 그러니까 to my great joy. 내가 굉장히 기쁘게도 to my delight. 내가 기쁘게도 이런. to his surprise 그럼 뭐야? 그가 놀랍게도 라고 해석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에서는 감정의 투라고 합니다. 감정의 투. 그가 놀랍게도 그의 주장은 리젝트는 뭐예요, 여러분? 리젝트. 거절하다. 시작.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강의를 하거나 하면 뭐냐면요. 대부분이요. 전문적으로 수업을 만들었다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의지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공부들이 영어를 읽고 전반적으로 하는 건데 딥 리딩으로 들어가고 딥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학습들이 전반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사실은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리젝트는 거절하다는 뜻인데요. 자, 설명을 할게요. 거절하다는 건 뭐가 되죠, 여러분? 턴다운이라는 뜻이 거절하다인데 턴다운의 뜻이 1, 2, 3번으로 준비되는 게 수능 필수 표현이거든요. 일반고에서도 내신에 다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요. 턴다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니? 세 가지야. 그럼 말해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거절하다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거절하다는 리젝트라고 했고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뜻 말해봐요. 그럼 대부분이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어의 파운데이션이나 문장 분석의 파운데이션이 안 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항상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집 지어야 되는데 막 땀 흘려서 열심히만 집만 짓는다고 해서 집이 좋은 집이 나오는 게 아니야. 설계도도 나오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재료들이 있어야 집을 잘 짓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돌만 갖고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내신도 내신 점수를 고득점 맞게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점검을 해보면 없단 말이야. 수돗물을 해야 되는데 수도꼭지가 없는데 어떡할 거야. 막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런 게 문제라는 거야. 선당은 거절하다는 뜻이 있고요.
생산하다는 뜻이 있어요. 시작. 생산하다는 뜻이 있고요. 뭔가 증명되다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 말이야. 리젝트가 나오고 선생님이 턴다운만 가르쳐줬단 말이야. 근데 출제할 때 선생님은 턴다운의 세 가지 의미와 관련된 출제를 하신단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놓친단 말이에요. 그냥 내신에 배운 것만 아니고 내신에 배운 거와 관련된 것까지 내신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영어는 거의 전범위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단어를 물고 가다 보면 다 연결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뭐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하면 되니까요. 누가 놀랍게도 그의 기상은 뭐 했다고요? 거절되었다는 거죠. 뭐로써? 호흡으로 넘어지다 하죠. 단어 외울 때 단어 선생님 설명을 대부분 다 해줘요. 그래서 빨리 외웁니다. 넘어지다 해야 돼요. 넘어지다. 넘어지는 거니까 뭔가 프로그램이 자꾸 넘어져. 오류가 난다는 거죠. 뭐라고요? 오류. 오류동이라고 목동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 하면 자꾸 사람들이 넘어져요. 바다가. 그 정형외과가 잘 돼요. 발목 부상, 정형.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폴러블이 나오는 거야. 폴러블. 실수하는. 그래서 여기가 반대말이 또 나와요. 폴러블. 넘어지지 않는 의미가 완벽한. 단어가 선생님 하나 딱 수업 나오면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파생이 넓어지잖아. 그리고 단어가 조호법이라고 그래요. 단어를 만드는 조호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어가 빨리 늘거든요. 선생님 말하는 보케블리 33,000이잖아. 보케블리 33,000 가보면 7,000개밖에 안 들었어. 근데 7,000개밖에 안 들었는데 왜 33,000이 사기꾼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야. 맞아요? 그게 아니야. 7,000개만 가지면 그 단어가 조호돼서 33,000 보케블리 파워가 나온다는 얘기야. 실제로 웬만한 사전에 단어가 33,000개가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표제어 기준이라고 그래요. 표제어 기준. 자, 됐고요. 그러면 아까 이름이 뭐니? 어? 임. 예. 아, 얘랑. 얘가 어떤 얘야? 이거 맞아요? 네? 그래. 한 번에 맞췄다 이거네. 얘랑이 한번 해봐요. 해서. 네. 그의 이름을 응. 적당한 응. 증명을 통해 지지한다. 응. 그가 놀랍게도 그의 주장은 오류로서 오류로서 거절 되었다. 그래서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해야 단어가 익혀지잖아. 이해가요? 익혀야 된다는 거야. 익혀야 된다는 거야. 됐고요.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자, 단어 알죠? 캔디디스 뭐예요, 여러분? 후보자. 잘했어요. 대답하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리스펙트를 오브 이렇게 쓰는 수건데 이거는 리스펙트 존경하다니까 존경하는이라는 형사가 되겠죠. 맞아요? 존경하는. 리스펙트 풀이 나오면 우리가 리스펙티브가 나오거든요. 리스펙티브는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리스펙터블이 나오거든요.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리스펙트의 형용사는 3개를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단어 변형이라고 해서 단어를 살짝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럼 여러분은 이게 유사어인지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거 학습이 안 돼 있으면. 그쵸? 근데 후보자들이 서로를 존중할지라도 더 디베이트, 토론 동안에 맞나요? 디베이트는 논리적인 토론 이런 뜻이죠? 그럴지라도 그들은 서로의 캐릭터, 서로의 캐릭터는 뭐야? 성격이겠죠. 맞나요? 성격, 등장인물, 특성, 또는 문자, 캐릭터의 뜻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런 학습을 해줘야 된다고요. 문장에 맞춰야 단어의 뜻을 지고 적용하는 연습까지 되겠죠. 그러면 맞나요? 캐릭터 성격 이런 식으로 하나만 배우고 쭉 나가는 게 공부가 된 거예요. 출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쵸? 여러분 레더 같은 경우는 레더가 뭐야? 여기 레더 편지인데 문자라는 뜻이 있는 건 알죠? 알아요? 편지가 문자잖아요. 문자로 편지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동의하고 이렇게 정의가. 그래서 서로의 성격을 뭐했다? 인품. 따라해. 어택. 시작. 공격하다야. 그래서 선생님 인품이 공격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왜 안 해오시는데요? 예, 공격할 때 미사일 날아가면 퓨 인퓨 안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누가 안으로 공격할 때 퓨
그러면? 형아, 외워졌니 안 외워졌니? 외워졌죠? 들려야 돼. 비운 거. 됐어요? 그랬구나. 그러네. 공격했다. 선호자의 캐릭터를 뭐 동안에? 디베이트 후에 기자회견 동안에 이렇게 돼 있죠? 기자회견 동안에 이렇게 돼. 예람이 됐고, 예람이 뒤에는 누구지? 이수빈. 아. 이름이 똑같네. 이수빈이라고 선생님 옛날에 특강 갔을 때 특강하고 선생님 사랑해요. 하트 그려갖고 막 하고 선생님한테 선물 주고 막 그랬더니 이렇게 대학 잘 갔어요. 나한테 1년 반을 배웠어요. 1년 반. 1년 반을 배웠는데 탭스도 930 넘었고요. 930 넘었고 내신도 초기에 조금 했는데 그냥 중3 그 특목고 합격 발표되잖아요. 그거 딱 되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특강이 단체로. 그러다가 이제 특강이 이렇게 계속 해청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또 실력이 너무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1대1로 해주세요. 1대1로 해가지고 내신하고 탭스를 꾸준히 가져갖고 해가지고 1년 반, 2년 한 거. 굉장히 그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훌륭한 스승님을 좋아하는 거. 나쁜 뜻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거, 리스펙트 하는 거죠. 신을 존경하듯이. 그래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존경하는 모델이 생기는 건요, 바로 성공을 갖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존경하는? 선생님도 불행하다. 선생님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다음 할게요. 자, 그 다음 뭐냐? 그러면 누구냐? 수빈이 해석하자. 시작. 응. 디베이트 동안에 응. 각각을 존중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단어가 생긴다. 그들은 뭐 했다고? 각을 공격했다. 언제? 그들의 디베이트 후에 계약연 동안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이 발표할 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같이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제 서울대생도 있고 약사도 이렇게 배우는 사람도 캡슐 이렇게 있어요. 약사, 종로에서 약사인데, 예, 나이가 40대 중반 됐는데, 약사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심심하대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다시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의사 공부를 한다고. 캡슐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옵션이나 로스쿨이라고 하려면. 그래갖고 캡슐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셔갖고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액티브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발표인데 이 사람보다 자기 목소리가 더 커. 이 사람 항상 발표해. 돌아가는 사람 발표하는데 항상 발표해. 상대가 80의 목소리를 하면 이렇게 40으로 코러스 정도는 깔아줘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보컬이야. 능가해. 근데 선생님이 걔가 성격이 좋으니까 같이 수업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단수 수업보다는 소수하고 돈을 많이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소수해야 탭스는 단기간에 끝내길 원하거든요. 한두 달에. 그럼 그래야지 끝내지. 여러 명이 하면 빨리 안 끝나거든요. 둘이 하는데 서울대가 성격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또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40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좋습니다. 어떤 애들은 또 그래요. 이과니까 나 탭스 안 들어가지. 그 서울대생이 이과예요. 이과인데 어제 탭스 현보고 왔는데 나도 현보고 오고 현보고 와서 기억을 대부분을 해내더라고. 그 나도 현보고 왔는데 선생님 현보고는 거의 문법이나 독해나 어휘는 거의 다 만점 맞거든요. LC는 이제 나이가 들어 보충기 깨야지 들리니까 조금 더 틀리죠. 그런데 근데 얘가 현보고 왔는데 선생님 답이 뭐예요 하면서 다 기억을 해내는데 등기까지 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억해내냐 그랬더니 자기는 수능 봤을 때도 수능 보고 했을 때도 시험이 과목별로 다 기억이 나서 답안지 보고 자기가 몇 개 틀렸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대. 그 시험 보고 하는데 다 기억을 해도 또 보통 애가 아니구나.
영어 좀 못해서 내가 무시했더니 대단하구나. 영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탭스가 거의 480 이런 게 나오거든요. 뉴탭스 잘하는 거죠. 530. 근데 얘는 이과야 이과. 근데 왜 이걸 하냐? 지금 대학원생이거든요. 왜 이걸 하냐? 이과인데 필요 없을 것 같죠, 탭스 영어나. 그쵸? 전문 연구 요원이라고 있는 거 알아요? 이공계 애들은요, 정말 국가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문과만 정말 불이익을 보는 건데. 이공계 애들은 연구소 랩실에서 일하잖아요. 네? 국가 연구소에 들어가거든요. 군대를 안 가요. 선발해서. 근데 그러려면 탭스가 최소 500 또는 530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공계 중에 영어 약한 애는 연구소 가는 이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영어들 1년, 2년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대학원. 그냥 군대 가서 2년간 썩느니 군대 가면 거의 인생 2년간 썩다 오는 거잖아요. 연구소 오면 군대가 아니라니까요. 훈련만 4주 받고 와서 연구소에서 그냥 일하고 9시에 출근하고 8시 퇴근하는 연구소 생활을 해요. 근데 연구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야? 이때 연구소가 자기 캐리어가 이어지는 거잖아. 군대 가면 캐리어가 단절이 되잖아.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들과 줄이 돼서 자기 성공을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많이 도전하는데 실패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흡수 500점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공계생의 한 20-30% 정도밖에 못 가. 20에서 30%. 다 뽑는 거, 이공계 다 뽑아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군대 안 가고 다 이거 하게? 20-30% 많이 뽑을 때 이기고 못 뽑을 때는 10% 가거든요. 부산에서 새벽 KTX 타고 와가지고 새벽에 내가 교지 작업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고 돈 주고 새벽 6시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럼 너 새벽 6시에 내가 연구소에서 만났는데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저요 군대 끌려가게 생겼어요. 교수님이 부산 쪽에 있는 대학인 거고 교수님이 그 서울 가서 공부하고 와라 몇 달 다 빼줄 테니까 연구실 일 다 빼줄 테니까 가서 거기서 고시원 밥 얻어가지고 공부하고 이거 해갖고 와라. 안 그러면 너 인생 끝장난다. 그래갖고 올라왔대요. 2달 만에 선생님한테 해갖고 점수 내고 갔잖아요. 2달 만에. 인생을 바꿔준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사주지 않더라고. 인생을 바꿔주는 건데. 그쵸? 네. 자동차 한 대씩은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인생 바꿔주는 건데. 수강이 됐으니까 됐긴 했지만. 그쵸? 그렇게 대학 이후에 가서 영어 때문에 승부가 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 여러분 이제 문과계열이니까. 문과계열일 때 영어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게임? 끝난 거라고요. 이해가요? 입사원을 했는데 등록고 나왔는데 팁스 600만점인데 430점? 480점? 그 끝난 거라고요. 이해가요? 저기 부원장님 계시잖아. 그렇죠? 부원장님, 원장님 다 다녀가야 돼. 당연히 나온 건 아닌데 두 명씩 있어갖고 둘 다 딸이야. 놀랍게도. 그런데 부원장님 딸이 이번에 뭐 환경고시 준비한대요. 그래갖고 햇볕을 보지 않고 산대요. 뭔 말인지 알아요? 고시원생들이 하는 말이야. 햇볕을 보면 반드시 떨어진다. 햇볕을 안 봐야 돼. 드라큘라 같은 삶을 사는 거야. 햇볕을 안 봐야 성공한다. 그렇게 2년간 햇볕을 안 보면 고시를 붙거든요. 근데 햇볕을 보기 시작하면 드라큘라가 돼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잖아. 서울대 갖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대학이니까 어느 대학의 수시에 전형에 맞춰서 넣는 그거 없어. 서울대에서 합격한 애는 전형에 상관없이 넣으면 쭈르륵 다 붙어. 대학에 맞는 인지상 없어. 왜냐면 대학에 맞는 인지상인데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교육 이념이 다 똑같아. 자율정의 진리야 다. 베리타스 요즘에 진리잖아. 연대도 진리잖아. 맞아? 고대도 진리잖아. 다 똑같아. 세계의 인재 형성이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재고 창의력 있고 혁신적이고 자기개발 능력 있고 다 똑같아. 인재상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또는 다 붙잖아. 6장을 썼는데 6장을 다 붙잖아. 떨어진 애는 6장을 썼는데 6장이 다 떨어지잖아. 맞아요? 이게 정해졌다는 거야. 승자 독식 체제죠. 승자 독식. 이기면 다 붙는 거잖아. 근데 얘가 서울대 가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예비번호 받는 애가 붙어 들어가는 거잖아. 그쵸? 서울대는 예비번호가 붙어 들어가지 않아. 서울대는 예비는 없어. 서울대 붙는데 니네 예비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되는 거지. 연고대에서 예비가 나오는 거지. 그쵸? 위로 올라가니까. 6장 다 붙잖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다니면 그렇게 공부하는데 이때도 한정고시 때는 점수를 내야 되잖아. 템스 점수 내거든요. 템스 점수 높지 않아도 돼요. 공무원들 시험 볼 때. 제출 기준은 그래. 근데 높지 않은 걸 낸 중에 붙은 애가 있겠니 없겠니? 어? 고대 편입도 750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 옛날 기준으로.
그럼 얘가 붙겠냐고. 합격생은 다 900 넘는 애들만 합격을 하지. 얘를 아무도 안 해. 원서 제출은 할 수 있다는 거야. 붙는다는 게 아니고. 합격은 900 이하는 없어. 합격한 연고대 합격생 중에 900 이하를 꼭 붙겠냐고. 답 없어. 그래서 이번에 탭시험을 봤대요. 탭시험 말하면 안 되는데. 탭시험을 봤는데 565가 맞았더라고요. 독해 1상이 만점 맞았고요. 그래도 만점 맞았고, 독해를 살짝 틀렸고, LC는 연습을 안 하고 그냥 현공부라 LC를 살짝 틀렸고, LC는 감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울대 가고 하니까 다 잘해야 돼요, 다. 근데 이게 다 잘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줄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자, 갑시다. 또, 시작. 선생님은 지휘자야, 지휘자. 알았어? 선생님이 손가락 깜빡하면 여러분 움직여야 돼. 여러분 선생님이 꼭 토닥치려, 나쁘게 말하면. 알았어요? 해야 돼. 시작. 누가? 조선아는? 그렇죠, 준다. 이 어번던스가 여기 영어에서 쓰는 게 kind of 이렇게 쓰여야 variety of 이렇게. 요거 여기 형용사가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어번던스가 풍부함이니까 여기 형용사가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시작. 풍부한 이렇게 과학책 그거 알잖아. 사이언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죠. 디보이드는요 혼자 안 쓰이거든요. 오브가 쓰이거든요. 왜 보이드가 뭐냐면요 어보이드 할 때 쓰는 단어죠. 어보이드 0이라는 뜻이야. 0 아무것도 없는 거 없애는 거. 그래서 보이드가 동사를 쓰이면 법률을 폐지하다 할 때 보이드를 써. 없애는 거야. 어보이드가 뭐야? 피하는 거야. 내가 그걸 안 가져가는 거야. 그게 어보이드야. 알겠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디보이드 오브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위드아웃이 되는 거고, 같은 표현으로 프리 오브가 프리가 자유롭다는 뜻이 있지만 프리 오브가 뭔가 없는이라는 뜻이 돼요. 프리 프롬도 있어요. 프리 프롬을 쓰면 이때는 뭐뭐에 자유로운이라는 뜻이고요. 프리 오브가 쓰면 뭐뭐가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되거든요. 공부를. 이 풀이하고 이 풀이 전혀 다르잖아. 그래야 경사가 오면서 의미가 굴절돼가지고. 그쵸? 근데 이런 훈련을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가르는 문제가 나오면 못 푼다는 거잖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되면요, 잘해요. 누구나.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갑니다. 그래서 자, 풍부한, 우리가 어번던스는 여러분 동사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바운드거든요. 어번던트가 형용사죠. 풍부한. 수능에서 어번던트가 아니라 어번던트는 봤죠? 그게 어번던스가 되는 거고 어바운드는 뒤에 인이나 위드가 오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풍부하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바운드가 풍부하다는데 전치사에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난 요것만 해먹었단 말이야. 근데 출제자가 이걸 때린단 말이야. 준비가 다 돼야 된다고. 이런 분석적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데가 사실은 없어요. 선생님 거짓말이 아니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 훌륭한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자, 갑니다. 시작. 그 도서관은 준다. 뭘? 풍부한 과학책을. 자, 뭐뭐가 없는 기술적인 전문 용어.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배우고 했지만 영어를 정말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정리해주만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거의 만들어서 영어를 집대성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자, 갑니다. 자본은 뭐라고요? 용어. 어떤 용어라고요? 전문 용어. 프로페셔널. 용어가 텀이잖아, 텀. 기간 용어 조건 관계 이렇게 하죠, 텀도. 그럼 텀 알아요? 텀이나 단어 알아요? 텀 페이퍼 할 때 쓰고, 어? 근데 이거 뜻 알아요? 기간 용어 조건 관계 부르다. 이렇게 알아요? 이게 다 몰리잖아. 근데 이게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텀 이쪽이고, 이것의 중문과 같은 것을 쓴 데피니션이나 문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기간 용어, 관계, 조건, 부르다. 이거 내가 나 혼자 집대성했다고. 그냥 사전을 찾아보면 막 10개, 12개의 뜻이야. 근데 실제로 10개, 12개가 뜻이 있다고 했을 때, 이 10개, 12개가 현대영화에서 다 쓰이고 있는 게 아니야. 정말요? 사전은 몇백 년을 통시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마더닝 잉글리시의 데피니션만 정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영화에서 쓰이는 단어로 실제로 사전에서는 이렇게만 하는데 뜻이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어. 영어를 찾아 공부를 하다 보면. 사전이 매년 발간되지는 않잖아. 그렇죠?
이미 발간 연도 보면 100년 전에 발간된 사전인 경우가 많아. 재판만 찍은 거죠. 어? 그래서 이 정리를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현대 용어에서는 이렇게만 쓰인다, 이 단어는. 그래서, 자, 됐어요. 그러면, 됐어. 자, 왜냐하면, 뭐가, 플레인이 뭐니, 얘들아? 플레인이 뭐예요, 여러분? 쉬운이죠, 쉬운. 영상은 평원이라는 뜻도 되고, 평원. 왜냐면 평원이 평평하니까 쉽잖아, 모르게. 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플레인이라고 나온 거네. 그럼 뭐야? 쉬운 묘사. 설명이죠, 정확하면. 묘사도 설명되고, 어디에서? 그런 책에서. 그런 책에서의 쉬운 설명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냥 뭐를 도와줘요? 임파트. 컨베이, 시작. 나르다, 전달하다. 원래 컨베이라는 단어인데, 선생님이 임파트라는 단어로 레벨을 올렸습니다. 컨베이는 수능 단어, 임파트도 수능 단어인데, 여기 조금 셉니다. 더 나와서. 자, 뭐죠?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죠. 뭐에 대해서? 과학적 주제에 대해서. 자, 레이 피플인데요. 여러분, 요것도 배웠잖아. 여러분, 이렇게 배운 게, 요 정도로 배웠을 거 아닙니까? 라이는 뭐라고 했어요? 누워있다. 두 번째 뭐로 배웠어요? 거짓말하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요거, 레이는 뭐로 배웠어요? 요거 타동사. 누구를 눕히다, 물건을 눕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쵸? 근데, 레이가 나오고, 레이 피플은 뭐야? 이건 안 배웠잖아. 맞나요? 이게 기본 용어. 레이 피플 알아? 무슨 뜻이야? 어? 노는 사람?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전문가의 반대말입니다. 레이 피플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일반 사람에게 과학적 주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나눠주는 것, 전달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빈이 됐고, 수빈이, 그죠? 수빈이 뒤에 이름이 뭐니? 이지원이요. 지원이구나. 이지원. 지원이 영어로 얘기 어플라이네. to apply. 해보자, 지원아. 시작. 후방 과학책 결정적인 용어가 없는 그다음에 쉬운 묘사 그런 책에서 쉬운 묘사는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걸 도와줍니다. 과학적 주제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잘하네. 훌륭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면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일반고나 잠재력이 없는 가르침을 이렇게 찌질하게 발달하거든요. 특목반들은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성장을 해요. 수직 성장을 해요. 수직 성장. 의지도 있고 머리도 IQ가 400 선생하고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200 가까이 되고 그 DNA도 좋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본 소양도 나쁘진 않고 좋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확 당겨서 올라가는 이 점프가 일어나야 돼요. 비약적 도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모멘텀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잘했어요. 지금 잘하네. 자, 프린시팔은 뭐래요? 프린시팔. 그렇죠. 맞았어요. 이게 18이잖아요. 맞아요? 네. 프린시팔은 교장이죠. 근데 이게 형용사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교장은 어떤 사람이야? 학교에서. 주요한, 주된, 우두머리에 이런 뜻이잖아. 주요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프린시팔은 주요한 교장 이렇게 하면 주요한 교장.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죠. 시험에서 맨날, 유료에서 맨날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프린시플, 시플, 프린시플. 이건 뭐죠? 원리죠. 맞아요? 이렇게. 기본 단어 정리하는 거고요. 자, characterize A as B. 그럼 뭐죠? A를 B로 특징 짓다. 이런 뜻이 되죠. 수고로도 많이 나오는데, characterized as. 그 교장은 특징지였어요. 그의 프로필이 뭐죠? 프로필? 맞았어요. 학생이에요, 학생. 좋네요. 학생인데, 원래 이게 학생이라는 뜻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원래 프로필? 맞아요. 그 동공. 전문용어 동공. 네. 눈동자라는 뜻이거든요. 눈동자. 지원이 눈이 예쁘잖아. 동공이 이쁜 거거든요. 안과 의사가 보면 참 좋은 동공을 가졌다, 빼가고 싶다. 막 그럴 거예요. 동공, 이 프로필이야. 왜냐면 학생은 어떤 거야? 눈망울 넣으잖아. 얼망설망한 눈망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뭐 이런 거 보잖아. 상록수 이렇게 보면, 그쵸? 상록수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고전을 읽어야 되는데. 고2 때 선생님이 상록수를 읽었는데요.
고2 때 선생님이 슬럼프가 왔어. 되게 힘들었어, 공부하는 거. 선생님 자취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내가 밥할 도적 싸갖고 다니고. 하니까 챙겨주는 사람 없이 얼마나 힘드냐. 뭐 건강도 마찬가지.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삼국수에서 눈 먼자 눈을 뜨고 뭐 귀모 먼자 귀를 열어 뭐 이런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깨달은 거였어요. 아, 내가 눈 먼자였구나 지금까지. 많이 힘들다가 그걸 읽고 감명을 굉장히 많이 받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은요, 잘났다가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사람이 살 때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철학, 신념, 창조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요즘 옳고 그름이 뭐죠? 돈을 벌면 옳은 거고 돈을 잃으면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질주의라서 돈만 쫓아가고 사는 사람. 근데 선생님은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천재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야. 초등학교 때 다 천재인 줄 알아. 다 서울대 갈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래갖고 서울로 올라갔어. 공부를 하려고. 엄마 아빠는 거기 계시고 그러나도 서울로 올라가서 같이 생활했거든. 선생님은 서울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전세방을 구해가지고 전세방에서 누나 둘하고 나하고 내 동생하고 4명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기본기가 뛰어나니까 5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반에서 2등을 하더라고.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는데 반에서 2등을 하니까 우리 반에 60명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30명 전교 1등이 급이 달라. 반에서 1등하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거야 안 나쁠 거야. 얘네들이 촌놈이 와갖고 시커먼 놈이 와갖고요 시험을 봤는데 바로 2등을 하니까 존심이 상하잖아. 서울 애들이 날 왕따를 시키더라고. 싸우기도 많이 했죠. 이거라 이 새끼야 막 패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촌놈이 힘만 세다고 막 그러고 놀리고 막 지내고 진짜 막 열받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됐어요. 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공부하면 저렇게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되겠구나. 막 그래갖고 윤상문이라는 애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얘는 서울대 갔습니다. 윤상문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애 내가 좋아해가지고 진짜 짜증이 많이 났긴 했지만 조그만 새끼야. 한풀만한 새끼. 부서져요. 죽인다고 하고 그랬어. 엄마 아빠가 쫓아오고 그랬어. 나중에 친한 친구가 있어 나중에. 절친이 돼가지고 같이 걔네 집에서 맨날 놀고 막 그랬는데 이 새끼가 막 놀리고 막 촌놈이 서울에 왔는데 말이야. 서울역에서 손을 씻으려는데 손을 씻을 데가 없었다. 경기에서 문을 내릴까요? 거기서 세수를 하고 나왔다고 촌놈 새끼가 그러고 놀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너 경기에서 뭐 세수한 거 아니냐? 막 그러고. 그래갖고 중학교 때 놀았어. 공부를 고등학교 때 이 새끼 또 만났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친해진 계기가 있지만 공부하면 안 돼.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하고 운동하고 어울리고 나시티 입고 다니고 거의 건달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인문대 갔잖아. 인문대 시험 보고 갔어. 인문대 반에 10등 하는 애들만 인문대 가고 나머지는 상고 공부 같이 되거든요. 공부 되게 못했잖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업 때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타고난 소양이 훌륭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놀았는데 그냥 시험 보고 그냥 대강 써도 반에 10등 안에 들더라 이거야. 빈종 중에. 그래서 인문계에 가게 된 거야. 근데 인문계 갔으니 이거 꼬라비였겠지. 그쵸? 근데 꼬라비는 안 되더라고. 기본 소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60년 병원에 반에 35등 하더라고. 이때는 특목고가 발달된 게 아니야. 지금은 특목고가 발달해서 일반고가 지금 거의 주 싹쓸이 됐잖아. 그죠? 상위권은 다 특목고하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 안 했어요. 이때 뭐라는 거. 협박. 그때 상처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막 열심히 해야지 갖고 공부를 했어. 나는 3인칭 단수현재가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고1 영어책을 받았는데 21세기와 우리였어요. 주제가 21세기와 우리. 공부를 하려는데 원룸 단어 수두룩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야. 공부하려고 친구가 라면 끓여서 놀았거든요. 그것도 하니까 개판이고.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여러 가지 계기를 많이 얻게 돼요. 아무튼 상처도 많이 받고 비 오는 날 되니까 고등학교니까 여러분들 비 오면 어떻게 돼? 엄마나 아빠들 막 우산 갖고 학교 앞에서 준비하죠, 그렇죠? 근데 난 우산 갖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항상 노느라고 정신없고 비 맞고 집에 가고 막 하는데 이제 상처를 받더라고. 그런 것들이 상황적으로 기분도 많이 나쁘고. 그래서 아씨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친구들이 끼리끼리 놀잖아. 공부 잘하는 애끼리 놀고 지네끼리 어울리고 야 니네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데 나도 가자고 했더니 너는 오지 말라고 이런 거 더러워서 안 갈 새끼야.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깨달았어.
인문계고 공부로 승부하는 거구나. 인간성으로 승부하는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성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공부로 깨닫고 그래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1년 만에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650명 중. 기적 아니니? 재밌는 일이 있어. 여러분이 이제 고3 마치고 대학을 다 깨가면요, 모교 방문을 하게 돼. 서울대 연구생들이 모교 방문을 해가지고 심화반을 격려해주는 행사를 해. 그래서 선생님이 갔잖아. 그러니까 고1 담임인 거를 또 학습 왜 왔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고대 갔는데 그랬더니 그럼 너 석사 캠퍼스 왔냐 그러는 거야. 옆에 있는 거 아까 웃는 거야. 고1 때 내가 공부를 못했잖아. 어? 그 이후에 공부를 잘한 거지. 그래갖고 애들이 막 선생님 저기는 영어는 내가 거의 탑이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항상 영어 가르칠 때 눈치 보고 동의어 반여 얘기하는데 내가 더 많이 알잖아. 선생님 모두 있는데 선생님 항상 짜증나가지고 자기보다 더 많이 아니까 그랬거든. 인간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깨달은 후에는 뭔가 내가 원하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난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존경하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신을 존경하지 않아. 왜? 신은 원래부터 절대적 존재고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원래부터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돌은 원래부터 독이었고 단단한 건데. 맞아요? 신은 원래부터 절대자인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독교를 하고 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고. 그렇지만 신을 위대하다고 나는 원래부터 위대하죠. 위대하니까. 근데 나는 불교에서 부다를 좋아해요. 부다. 부다는 어떤 사람이죠? 인간이 신이 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자기를 스스로 변화시킨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여러분이 변화됐잖아요. 내신은 모두 받았지만 농담이에요. 1등급 받은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아직 이루지 못한 게 있겠지만 여러분은 변화하는 존재고 변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망할 수도 있지만 엉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만 존중해. 나만 존경해. 내 가치는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조금 더 하고 싶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내신이 내가 3일 수도 있고 뭐 1인 사람은 좋겠죠. 근데 1인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2나 3이요 순간적으로 엎어요. 2, 3개월 해서 엎어지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아직 정말 고2 때 근데 고2 때 여러분이 내신 1이나 3을 받았다 5를 받았다 없어요. 고2 때 이 등급은 안 바뀝니다. 왜냐면 이미 고1 2학년이 되면 50% 이상은 이미 경쟁을 한 거잖아. 마라톤을 따면 20km를 뛴 거잖아. 거기서 등수가 나온 거잖아. 여기서는 절대 안 돼. 마라톤 처음에 뛸 때는요, 등수 막 바뀌어요. 그때 20km 넘어가면요, 선진그룹 나와있고 중진그룹 나와있고 나머지 떨어지잖아요. 얘가 얘 못 따라잡습니다, 절대. 500m 이상 떨어져 있잖아. 따라가지 못해요. 여기 1등급 안에 그러면 1, 2, 3이죠. 이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등수가 살짝 바뀌는 거지. 그래서 고2가 되면 내신 불변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1 때 내신 뒤집기를 해야 된다죠. 지금 못 뒤집고 이게 여기에 안 들어가면 끝난 거야. 끝난 거. 그 안에 들어가야지 5발자국만 더 뛰면 되는데 둘이 5발자국을 뛰기 때문에 한 발자국만 더 빨리 뛰는 게 쉽지가 않아. 내가 항상 설명하거나 뭐 할 때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100m 뛰면요 100m에서 금운동은 무슨 차이야? 어깨 하나 차이. 어깨 하나 차이. 맞죠? 금운동 들어갈 때 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 들어오고 동 들어오고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죠? 순간에 딱딱딱 들어오죠? 그래서 카메라 감식으로 금운동을 찾잖아. 그렇죠? 어깨 하나 차이도 아니야. 살짝 차이야. 살짝 차이. 피겨 스케이팅인가 그것도 그러잖아. 이렇게 막 10바퀴인가 도는데 막 안 되니까 이렇게 뻗어서 들어가잖아. 맞아요? 봤죠? 옛날에 우리가 금메달까지 이렇게 뻗어서 1번하고 해서 요거는 1등 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쉬운 거 같냐고. 막 절대적으로 가다가 순간에 발을 내밀려면 몸에 체력이 있어야 이게 나가지. 안 그러면 자빠져. 그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특목고에 온 게 일단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할 줄 왔잖아. 그쵸?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결판을 봐야 되고 결판을 보려면 2학기 때 여기 막판 뒤집기 여기서 돼야 돼. 그게 이제 고2 내시는 그대로 가면 절대 안 변하니까. 그럼 고2가 정해지면 고3 등급도 정해져 버린 거야. 운명이 정해지는 건 앞으로 여름인데 6개월 남았잖아. 간단하게 말하면 3개월일 수도 있고 한 달 반일 수도 있어. 그냥 중간고사 때 모멘텀만 잡으면 기말고사 때 그 모멘텀을 끌고 가면 뒤집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각축을 벌리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줘야 돼요. 알겠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단어가 정말 어렵죠? 햄퍼도 모르고 이게
인돌전트가 뭐죠? 호필은 하나 왔었어요. 훌륭한 학생. 아버지가 안과도 사신 것 같아요. 학생이죠? 늦동자였습니다. 그럼 뭐뭐 한 것으로. 근데 요 단어도 좀 몰리죠? 스포인에 따라해. 망치다. 시작. 망치다. 망치다. 영어로 있어. 해머. 이렇게 되죠? 있어. 해머. 맞아요? 망치다인데 스포인은 망쳐진이 되겠죠. 망쳐진. 이거 망쳐진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을 망쳐진 것으로 특징 지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템퍼는요, 멋대로 하게 하다. 시작. 멋대로 하게 하는데 수동태니까 멋대로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인덜전트는 뭐야? 방종하는. 시작. 인덜전트 방종하는 게 뭐야? 막 내버려 두는 거죠. 방목하는 거죠. 맞아요? 응. 그들의 멋대로 하게 하는 부모에 의해서 멋대로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학생들을 망쳐진 것으로 특징지었다. 근데 여러분 스포일 한번 볼까요? 내가 이거 설명하는데 스포일 망치다가 나오고 대부분이 망치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선생 중에서 거짓말이 아니야. 대한민국 선생 중에서 스포일에 또 다른 뜻 말하라고 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강남대성에서 인간도 일타고 모도 일타고 하는 사람들이요 강의를 찍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특강이 뭐냐면 그렇게 해석하니까 니네가 망하는 거야. 이게 강의 제목이야. 그렇게 해석하니까 니네가 망하는 거야. 그러고 EBS 지문을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라는 구분 독해 특강을 해주는 수업이에요. 뭐 이모 선생님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여기 대치동에 수능 특강으로 1타에 1타 100명, 200명씩 듣고 강의를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알겠는데 1번 문항이 없어. 1번, 2번, 3번인데 강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최근에 찾았는데 1번이 없어. 편집을 해갖고 2, 3번부터 강의가 올라와 있어. 1번은 어디 갔냐는 거야. 옛날에 내가 봤지롱. 해석이 틀렸어. 이 조회수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1번 해석이 틀렸어. 니네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망하는 거야. 지가 해석이 틀렸어. 대한민국 1탄대. 그리고 강남 대성의 최상위권 1탄대. 1등급 수험생 같거든. 그 강의에서 그렇게 강의했어. 틀렸어.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걸 내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잘라서 편집해서만 그냥 올린 거야. 제 편집. 1번이 없어. 1번부터 나와 있어. 이게 대한민국 수준이에요. 그 선생님은 편입 강의 하셨어요. 편입 강의. 편입 강의는 좀 세죠. 영어에서. 편입 강의가 이제 편입의 수요도 줄이고 편입에서 그렇게 잘 된 강사가 아니에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요. 자기가 했던 일에서 망한 사람이 성공해요. A라는 일을 하다 망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라고 B를 시작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성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망했다 성공. 쭉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말보로 담배 알아요? 말보로? 응? 말보로 담배 알죠? 안 피지만 들어오는 거 맞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가 말보로 담배. 시장에 70% 이상을 소거하고 있는 담배. 굉장히 멋진 담배고 정말 피고 싶을 정도로 광고를 정말 잘해요. 이 말보로 담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말보로 담배가 여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여자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둘이는 사랑을 했어.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 새끼야 뭔데 내 딸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네가 감히 웃기고 자빠졌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얘를 아빠가 다른 사람하고 해서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마지막 여자 집에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싶다고 해갖고 보고 얘기를 하고 지가 담배를 피죠. 담배를 피.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둘이 만났는데 내가 이 담배를 다 필 때까지만 같이 있어다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담배는 뭐였냐면요. 이 종이에다가 그냥 담배가 식물인 건 아니죠. 그걸 또 말려갖고 가루로 만들어갖고 한 거죠. 필터가 없는 담배죠. 필터가 없이 그냥 담배가 있었던 담배거든요. 근데 담배를 폈는데 너무 빨리 탄 거야. 담배가. 그래서 그 순간을
운명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 담배 한 가지 타는 순간이잖아요. 그 담배가 너무 빨리 타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억을 살려서 얘가 담배를 만듭니다. 필터가 있는 담배, 늦게 타는 담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의 최초의 담배가 만들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담배가 대박을 내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중에 이 여자를 해결하는데 이 여자는 남편하고 이혼한 상태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가서 이 여자를 만나고 났는데 만나고 난 그 다음날 여자는 목을 메고 죽죠.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 남자는 상처였던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해요. 그래서 말고의 역사가 재밌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뭔 말하는 거죠? 살면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일어나갖고 뭔가 새로운 일을 또다시 시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둔다. 진정한 성공은 언제 온다고? 심폐용에 오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해가요? 자, 그래서 소일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소일이 뭐예요? 그래서 소일. 소일 원래가 무슨 뜻이라고요? 망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대만족이 막 침입했어. 다 망치고 마을에 막 불지르고 막 초토화시켰어.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다 망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물만 쏙 골라서 가져가죠? 이게 소일이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템스에서는 이게 나오거든요. 또 재밌는 게 많아. 섀도우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섀도우가 여러분 뭘로 알고 있어요? 어? 그림자가 알고 있죠? 그림자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야? 뒤따라가다. 사람을 조용히 따라다니다. 왜냐면 그림자가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의 그림자. 따라다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특목고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출제하는 방법이고, 아까 말한 대로 특목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뭐냐? 탭스에 특화된 선생님이다.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야. 그러니 출제할 때 그렇게 출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지.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애들을 시험을 조직에 만들게 게 그들의 사명이잖아.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능가한 영어를 가지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겠지. 그쵸? 네. 그렇게 되고,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해석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요거는 누가 하나 이제, 수비, 이러다, 선생님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100년 전부터. 네,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듣고, 그러지만 그 다음날 오면, 나이스 투 미팅, 하우 두 유 두 이런 일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내 머리 심상에 다 인지돼 있어요. 아, 이러겠다. 미소가 예쁘네. 선생님 문자를 보내네. 이렇게 다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까, 하이. 아가야! 이름이 뭐라 그랬지? 지. 투 어플라이. 투 어플라이 해봐. 이지원이요. 이지원이니까 두 번 해야지. 일지원이 아니잖아. 시작. 인 것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못대로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주한 부모들. 오, 좋아요. 흡수가 딱 정확히 돼서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잘했어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